변별한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 두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인데 한 분은 지금 오고 계셔서 송영훈 변호사는 오시던 대로 인사를 드리고 먼저 김경진 전 국회의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탄핵 표결이 이뤄진 지가 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뭐 탄핵 정국이 수습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계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속도 내면서 9명 채워야 된다 이러는 상황이고 네. 이걸 임명을 할 수 없다는 게 또 정부 여당 쪽 논리인 것 같고 네. 이런데 이게 뭐 야당 혼자라도 청문회는 진행할 것 같네요,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23일 날 청문회하고 24일 날 청문회하고 27일 날 본회의 열어가지고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정부에서는 아직 뭐 임명 불가 방침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의논해 봐야 되겠고 깊은 생각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은 이거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첫 번째로 이게 결국은 심판이잖아요. 보면 탄핵 네. 심판에 대한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탄핵 소추는 형식적으로 국회가 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국회가 소추를 제기해놓고 그 국회가 심판관을 뽑는 게 과연 맞느냐. 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지금 그런 입장이고 과거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기 황교안 권한대행 때 이선혜 재판관 임명한 전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파면 이후에 했더라고요. 파면 이후에 했고 그때는 예. 또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거든요. 국회 추천 몫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임명 몫의 사례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법 이론을 떠나서 민주당이 탄핵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에는 장관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탄핵을 시켜놓고 장관들 일 못하게 묶어놓으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아예 진행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공백 상태를 길게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이 과거에 요 대통령 계엄 이전에 민주당이 취했던 자세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빨라져야 되니까. 갑자기 180도 입장을 선회해가지고 부랴부랴 하자 지금 이렇게 입장을 예. 바꾼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면 그렇게 입장이 선회한 데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의견을 또 얘기하는 여당 의원님도 계시고 예. 하는 게 지금 이제 여당 쪽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헌법재판소나 헌법학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헌법 자체가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대통령 본인 몫을 적극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네.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수동적으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학계의 입장이 네.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헌법재판관 그제 김영두 재판관 누구더라 하여간 재판관 한 분도 구인 완전체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헌재 사무총장도 국회에 와서 임명할 수 있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서 이론상으로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과거에 했던 민주당의 행태를 가지고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180도 말바꾸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민주당이 많이 부끄러운 상황이겠죠. 말바꾸기를 근데 또 여러 번 하다 보면 네. 뭘로 바꿨는지도 이제 가물가물해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들 헷갈려요. 예, 이제. 헷갈리는 뭐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송영훈 네. 변호사가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급히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요. 10시에. 그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것도 있고 양곡관리법도 있고 다 뭐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정부나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건데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권한대행까지 좀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좀 방어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민주당이 정말로 탄핵을 한다면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네, 막 이쯤 하자는 되면 거죠. 막 하는 겁니다. 예. 진짜.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 고건 국무총리가 열린우리당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제2요구권을 2번이나 행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행사한 사유와 이번에 행사하겠다고 하는 사유가 대충 비슷합니다.
그때 고건 그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 두 개거든요. 하나는 사면법 개정안, 네. 다른 하나는 거창 사건 명예회복 특별법이에요. 예. 그 사면법안은 당시에 강금실 법무장관이 검토 의견을 냈는데 헌법 정신에 반한다. 당시에 이제 뭐 대통령이 사면할 때는 그 특별 사면할 때 뭐 국회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제2요건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창 사건 명예회복 특별법은 정부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게 이유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고 국회에 가서 이제 임기 만료 폐기가 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과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제2요구권을 두 번이나 행사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빌미를 잡아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헌법적 법률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 소추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2024 헌나 9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보면서 너무 어이없어 하실 거예요. 1년에 같은 네. 그 정부에서 탄핵 사건이 9번이나 발생을 해서 줄줄이 다 직무정지 되어 있는 게 맞느냐, 얼마나 나라가 불안정해지겠냐,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인 우려가 정말 커서 민주당이 큰 역풍에 직면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6개 법안 거부권 가지고 탄핵 소추를 시도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특검법은 진짜 고심일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예.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고심이 클 텐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어쨌든 이게 심사숙고 끝에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정무적인 상황으로 예상을 해보면 가령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탄핵 소추를 총리에 대해서 발의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총리 탄핵 발의가 돼서 총리까지 마비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작동을 안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면.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수시로 말을 바꾼다. 네. 그다음에 대단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국정을 맡길 만한 어떤 신뢰감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본인이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묵직함, 안정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총리까지 탄핵을 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이재명 당대표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탄핵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키자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또 누군가를 탄핵시키는 거는 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어제 채널A 단독 보도인데요. 그 대통령실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요건이 재적의원의 3분의 2고 국무위원들은 과반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버린 국무총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요건으로 봤을 때는 3분의 2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건 예. 3분의 2가 아니고 본래 하고 있는 그 직위, 그러니까 본직에 따라서 그 국무총리로 봐서 과반이면 탄핵 소추 의결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그런가요? 겁니다. 왜냐하면 예.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 또는 사고 상황에서 그 권리나 사고라고 하는 그 요건 사실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지 본인의 직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지 한덕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과반, 그치죠. 예, 네. 제적 과반수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 더 타당할 것 같기는 한데 네. 문제는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에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대통령의 직위를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죠. 과거에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을 때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러면은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가 한창 그 관심이 집중됐었잖아요. 네. 그때 최종적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권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럼 본인마저 그만두고 나가면은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외국에서 봐서는 매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점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하면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요. 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넘버 원, 넘버 투가 다 직무 정지가 되고 예. 넘버 3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다. 정말 이건 뭐 국가 신인도나 그 외환시장, 주식시장 말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예. 싶어요. 민주당도 뭐 그런 면에서는 고심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재판관 추가 임명도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심판이 4월 18일 전에는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4월 18일에 또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재판관이 더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좀 마지노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4월 18일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 그렇기는 한데 예. 그냥 최근에 나오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발언과 또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 관련 서류 수치를 사실상 안 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 맥락을 종합해 보면 어쩌면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4월 18일을 넘겨가서 아마 이걸 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머릿속에 좀 추정도 듭니다.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겠다. 탄핵 네, 재판을.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황이 아주 다양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실화가 되고 가능성이 생긴다면 네. 그러면 어쩌면 뭐 탄핵 재판이 내년 가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이 이게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침대 축구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계속 비판을 하면서 탄원서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역시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송달은 다 정상적으로 받는 게 맞죠.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주소 뻔히 이제 법원도 다 알고 있는데 계속 폐문 부재로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찾아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집행관 송달로 해서, 그러니까 송달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우편 송달인데, 예. 우편 송달이 안 되면 법원 집행관이 이걸 들고 가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 장소도 그 사람의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되면 뭐 고용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뭐 위임을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알 수 있으면 그곳에 가서 송달을 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그런 경우로도 송달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송달할 수 있다는 법률상의 규정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갔는데도 의원회관 문도 닫혀 있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송달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장외 집회도 많이 다니잖아요. 예. 장외 집회 하는데 찾아가서 직접 들고 가서 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 대표 일정을 파악해서 그런 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예.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도 정말 망신스러운 상황이 될 거예요. 기자들이 다 있는 데서 막 받게 되는 이렇게 일이. 받게 되는 상황도 예. 법적으로는 아니, 가능하다. 네. 이거 사실은 저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재명 대표 아침마다 저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잖아요. 예. 기자들한테 당대표 일정 다 공지 나가잖아요. 보면. 그쵸. 그거 보고 출근 일정에 좀 피켓 시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재명 대표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이게 항소심 접수 통지 받으세요. 피켓 시위 좀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님들은 저기 저 한남동 관제 앞에 가셔가지고 예. 대통령님 헌법재판소 네. 재판 이게 송달 좀 제발 예. 수령 좀 하세요. 네. 양쪽 의원님들이 서로 크로스로 가서 피켓 시위 좀 하세요. 이게 국민들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예.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지도자란 분들이 이렇게 사법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는데 네. 이게 어안이 아니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예. 이 재판 서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예. 네. 일국의 대통령과 일국의 190석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크로스로 이제 진짜 정말 피켓 시위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도 처음 듣는 게 이사불명, 그러니까 폐문부제는 좀 들어봤어요. 근데 이사불명은 처음 듣는 용어이기도 했고, 이사를 갔다는 것도 아니, 이번에 그게 알게 되기도 했고. 주민 예. 이사 갔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제1야당 지금 이재명 당대표 이사 갔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좀 수사 좀 하세요. 경찰이. 예. 하나 더 기소.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되나요? 아니 허위 주소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허위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아무튼 양쪽 다 빨리 송달은 받으셔야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예. 지금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원래는 변호인이 있으면 그쪽을 통하면 될 일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니까 더 뭐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행관이 들고 갔는데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이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송달이 안 되죠. 아, 도주해서 정말로 예, 소재를 알 수 정말로 없다. 만날 수 없는 경우. 소재 탐지까지 했는데도 소탐이 안 된다. 예. 그러면은 이제 송달이 안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뭐 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본청에 출근할 때 그 본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송달할 수도 있고 장외 집회 나갈 때 만나서 송달할 수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니 이재명 대표도 빨리 좀 송달을 떳떳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